네, 이 방송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고 있죠. SK텔레콤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개인정보와 관련한 그런 어떤 그 업무상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제가 하고자 하는데요. 그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 분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설명을 하고, 혹시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그런 그 사이트에서 한번 좀 참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준비한 제 블로그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블로그에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 관련된 그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SK텔레콤 해킹 사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자 모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SK 해킹 그러면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피해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뭐 이동통신, 우리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의 뭐 절반 가까이가 SK텔레콤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4차례에 걸쳐서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이루어졌죠. 4차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유심 정보 2,700만 건, 그러니까 이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유심 정보 2,700만 건의 유출이 된 것이 이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즉 제3자, 그 해커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 그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거겠죠. 그 유심 정보 중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데요. 바로 이 휴대전화 번호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휴대전화 번호는 유출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등 요거는 아직까지 이 유출, 그러니까 그 정보가 들어있는 서버 2대에는 악성 코드가 심어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이것이 유출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서버 로그 기록이 없어서 이때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사 이게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인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그 개인정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 유출은 확인이 됐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휴대전화번호에 관해서는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례법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면, 제가 여기서 자세히 적었는데요. 해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앞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서
이게 확립된 법리인데요. 그러니까 해킹이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그 피해는 개인정보 침해에 의한 피해는 이제 유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출인데요. 그러니까 유출, 해킹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유출이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해킹만 가지고는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없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인정되어야 이제 피해가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은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K텔레콤이 되겠죠.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 그리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다했다 하더라도 해커의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상당 인간관계가 인정이 되면 SK텔레콤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계약상 위반했다는 손해배상 책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법 행위에 한 손해배상 책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면 뭐 상당 인과관계는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러면 그 피해는 크게 정신적 손해, 보통 우리가 위자료라고 하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손해가 있겠는데요. 이 추가적인 경제적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규모를 입증할 수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이제 위자료까지는, 위자료는 뭐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 위자료 손해배상은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위자료 금액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일단 법원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지난 사건들의 경우를 보면 특히 이제 2014년에 카드 3개 회사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서 그때도 이제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인정된 것은 피해자 1인당 위자료 금액이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 그래서 만약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다른 거, 그러니까 휴대전화 번호가 이제 유출이 된 것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볼 때 위자료 금액이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유사한 사례들, 그래서 결정례를 보면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가, 물론 이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뭐 1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아무튼 기본이 이제 1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방송의 이제 그 본론인데요. 이러한 손해를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배상 소송,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가 있고요. 하나는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대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으려면은 뭐 거의 한 적어도 2년 3년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제가 하고자 하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는 이거는 신속한, 그러니까 이런 신속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래서 이게 소송 제도에 대한 그런 문제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소송 제도에 대안으로서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이제 이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신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이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이제 의결을 하면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 그리고 현장 조사 등 이런 사실 조사를 거쳐서 조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SK텔레콤의 그런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조정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SK텔레콤이 그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것은 이제 확정 판결과 같은 여기 나오죠.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SK텔레콤에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쟁 조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뭐 마냥 그 조정을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쟁 조정이 소송과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분쟁 조정 신청 이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어도 50명이 되어야 분쟁 조정 신청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한번 이 분쟁 조정 절차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일단 우선 1차로 50명 신청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50분을 제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 대리 수수료 비용은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자기가 단돈 얼마라도 몇천 원이라도 들어가야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또 허위 참가 신청, 불량 참가 신청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9,900원 부가세 포함 9,900원으로 신청 대리 수수료를 그렇게 정했고요. 근데 요거는 참가 신청하면서 바로 낼 필요는 없고요. 개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제가 분쟁조정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절차 개시 의결할 때 그때 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럴 경우는 없을 거로 보지만 아무튼 뭐 SK텔레콤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경우까지 제가 뭐 9,900원을 받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면 되고 나중에 만약에 조정 결과 이제 SK텔레콤 뭐 합의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식에 의해서 아무튼 그러한 그 합의금 또는 기타 명목 금원 이거를 받게 되면 그때 이제 성공 보수금으로 10%를 부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저거를 제가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참가를 하면 되겠는가? 제가 밑에다 다 해놨습니다. 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그래서 제가 위임장 양식을 제가 여기에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기다 올려놨고요. 다운받아서 거기에 신청인欄에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전자 메일 주소, 요거 이제 기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아래에 그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막 도장하면 안 되고요. 가능한 자필로 이름을 이렇게 써서 그거를 스캔을 해서 뭐 이미지나 또는 PDF로 스캔을 해서 어디에다 제출을 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 밑에 바로 구글 계정 참가 신청, 네이버 계정 참가 신청 이렇게 해놨는데요. 위임장을 첨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또는 네이버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 있으신 분은 이 구글 계정 참가 신청을 클릭을 하면 그 구글 폼에 이렇게 필요한 사항 기재하고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을 누르시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입을 하고 위임장을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폼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필요한 사항 입력을 하고 유임장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과연 SK텔레콤의 책임이 인정이 되겠느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이 된 거는 확인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SK텔레콤의 어떤 의무, 주의 의무, 최소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느냐, 이제 그건데요. 지금 뭐 관련 언론 보도라든가 개인정보위원회의 어떤 그런 보도자료들을 보면 그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점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관련 보도를 보니까 다른 이동통신 KT나 LG U+와 달리 SK텔레콤의 정보보호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보호를 위한 그 비용을 들여서 저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SK텔레콤이 다른 두 개사보다도 정보보호비가 감소한 것이 밝혀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처음에 그 해킹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처음에 알지를 못했고, 그죠? 악성 코드가 심어진 것까지도 알지는 못했고, 그래서 SK텔레콤의 그런 주의 의무 위반,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서 한번 좀 신속하게, 법원 소송까지 하려면 뭐 거의 뭐 3년, 4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늦어도 뭐 그 9월 뭐 7월 9월 8월 안으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일단 관련 법상으로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예.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 공고 14일, 최소 14일 공고 기간이 있는데, 그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연장은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신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차피 이게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여서, 이게 어차피 이 집단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이거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소송에서도 책임이 인정이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물론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유의할 것은,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분은 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닌데요. 관계 법령상 분쟁 조정 신청을 하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절차에서 그 사람은 절차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 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 뉴스 보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안 되고요. 현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만 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요거만 이렇게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SK텔레콤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참고할, 여러분들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